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도, 좋은 얘기, 또, 우리, 역병, 왜 발생되어졌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예. 아마 오늘 이걸 들으시면은 상당히 좀 충격적일 겁니다. 저도 이 책을 보고 이걸 알고 또 외국에서 이 분야를 연구하는 분들하고 이메일 주고받고 거기에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모르고 있구나.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과거에도 뭐 코로나는 이번에 아주 크게 전 세계적으로 큰 그걸 됐지만은 전 세계가 완전히 락다운 되는 어떤 그런 사건이었지만은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역병이 있었잖아요. 네. 과거에도 역병이 있었고 한데 그 역병의 원리를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과연 코로나는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아직도 세계보건기구가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못하고 있지만은 적어도 과거에 일어나는 역병은 이것이 거의 과학적으로 인정된 거지요. 네. 이걸 알면은 아마 앞으로 우리도 이런 역병을 막고 또 코로나의 원리가 뭔지를 말이에요. 세계보건기구가 못 밝혔지만은 적어도 추측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한번 차례대로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여기에 이게 역병이란 게 과연 뭐냐. 영어로는 이걸 인플루엔자라 그러는데 이게 바이러스의 돌연변이에요. 네. 우리 주변에는 바이러스가 많죠. 엄청 많습니다. 코 속에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이러스라는 거는 그냥 혼자는 살 수는 없고 다른 어떤 숙주에 들어가야지 이게 이제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돌연변이가 생기면은 지금 코로나 같은 그런 이제 뮤탄트 바이러스,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이제 전염이 되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건데 보십시오. 여기 있는 이런 것들. 2002년에 사스가 나왔고, 2009년에 신종플루가 나왔고, 2012년에 또 메르스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그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나왔는데, 그게 처음 발견되는 데가 사스 같은 거는 중국 광동성에서, 신종플루는 샌디에고, 메르스는 사우디에서, 낙타에서 나왔다, 그러죠.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나오는데 저게 박쥐애가 그 박쥐에 원래 살았던 바이러스가 돌연변이가 됐다. 또 메르스는 낙타애가 하나의 중간 매개체가 돼가지고 나왔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고 결국은 이게 어느 정도에 번지다가 나중에 사라지는 거죠. 이 돌연변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오래 안 되는 거죠. 오래 존재를 못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갑자기 이게 생겼다가 이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 돌연변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이거 생물학에서 다 밝혀진 것들인데, 대부분 다가 뭐하냐. UV가 돌아가지고, 이 DNA를 깨가지고, 거기서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죠. 근데 UV라는 게 결국은 뭐냐? 이게 전자파. 맞습니다. 이 전자파. UV도 피부를 태운다. UV가 전자파인데, 우리 여기 보면은 이 전자파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는 non-ionizing radiation. 지금 우리 쓰는 핸드폰 같은 데 쓰는 무선 전화, 라디오 통신 이게 쓰는 게 뭔가 하면은 비전위성 또는 비전리선 방사선이라는 거고, 요게 이제 아이오나이징인데, 요 아이오나이징이 뭔가 하면은 바로 전위성. 이게 뭐 하느냐? 유전자를 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전자를 깰 수 있는 그걸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어떤 그거 하는가 하면은 이제 단백질 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 중에 강한 것이 뭔가 하면은 엑스레이라든지 감마레이 같은 거죠. 원자력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DNA를 또 유전자를 완전히 깨버리라. 이 엑스레이라든지 감마레이는 것은 돌연변이를 일으키기보다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근데 UV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완전히 죽이지는 않고 이게 돌연변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UV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걸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돌림변을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다 지금까지 밝혀져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거는 과연 어떠냐? 이게 이제 non-ionizing radiation이 과연 돌연변이를 일으키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학적으로는 거의 밝혀져 있더라고요. 밝혀져 있고 의학적으로는 이것이 돌연변이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이제 과연 지난번에 뭐 코로나를 일으키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데 그 얘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원래 말입니다. 그 영어에서 인플루엔자라는 말은 전통적으로 influence of star, 별의 영향이라는 말에서 약자가 나온 거죠. 그 옛날 사람들은 벌써 이거를 알았다는 거죠. 그 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역병이 돈다. 그걸 이제 알았고, 우리는 여기서 살잖아요. 그 태양에서부터 끊임없이 많은 전자파가 들어오는데, 이 마그네토스페어 자기권에서 외부에서 태양으로부터 또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아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 감마레이, 엑스레이는 다 차단을 해가지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죠. 보호해주고, 특히 UV도 뭔가 하면은, UVA는 내려오지만은, UVB와 C는 오존층이 막아주는 거죠. 근데 이제 오존층이 깨지면은 뭐냐, UVB도 일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가 하면은, 보통 그 교양 과목 같은데 저걸 배우지요. 오존층이 파괴되면은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UVA는 그냥 원래 들어오는 거고, UVC는 조금 파괴돼도 안 들어오는 거고, B가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게 우리 피부암을 일으키고 이제 여러 가지 자연 생태계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해서 프레온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은 많이 회복됐어요. 많이 회복되고. 맞습니다. 저게 그래서 UV도 이제 A는 투과하더라도 B와 C는 차단해 주는데 어떤 게 생기느냐 문제가 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글로도 이게 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기서 태양에서 흑점 활동이 활발하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자기권 교란, 전리권 교란이 생기는 거예요. 태양의 활동이 활발할 때 거기서 내뿜는 그 태양풍 때문에 자기장이 교란되는 거죠. 저 자기장이 교란될 때 뭐가 되느냐? 역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 전통적으로 알려졌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코로나 물질 방출이라고 하는 단어. 저거는 아니에요. 저거는 저 코로나하고 그 코로나는 다른기는 한데. 저 코로나는 뭐, 코로나는 말이 원래 뭔가 하면은 왕관처럼 생겼다. 우리 코로나라고 붙은 게 뭔가 하면은, 붙은 이유가 바이러스가 그 모양체가 그래 생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흑점 활동이 활발할 때는 지자기권도 교란되고 했는데 우리 저거 할 때예요. 유성이 떨어지고 나면 유성이 떨어지면은 그 지자기에 이제 전자기권이 교란되는 거죠. 그때 뭐가 생기느냐? 바로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은 바이러스 돌림변이가 생겨요. 유성이 떨어질 때. 코로나가 활발하든지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든지 유성이 떨어지고 또 별에 무슨 이상이 생기면 이게 생긴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알려졌던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책이 나와요. 이게 보이지 않는 무지개 상권에 나오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이 과거의 자료를 조사를 해가지고 저자가 보면은 1928년에 말입니다. 인플루엔자 대발생이 생겼다. 그러면서 이 책에 나오는 내용 그 부분 제가 짜가지는데 천문학자들이 마운드 극소기로 불리는 마운드 미니멈, 이게 천문학에서 다 밝혀진 내용이에요. 1645년부터 1715년까지 바로 여기인데 거기 보면은 저거예요. 지금부터 400년 전까지 1600년대부터 지금까지 태양의 그 선스팟 흑점이 어떻게 변했냐. 이거 다 밝혀져 있는 거지요. 선스팟이 얼마나 활발했느냐 나오는데 여기에 1645년부터 1715년까지는 태양에 흑점이 없었던 거죠. 태양에 굉장히 그 활동이 없어가지고 이때가 뭐냐. 지구에 소빙하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약하게. 저때 말입니다. 곡식이 아물지 않아가지고. 냉해 비슷하게 이런 게. 예. 냉해가 있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이때 뭐가 있는가 하면은 경신대기근, 을병대기근,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경신대기근 때 100만이 굶어 죽었다. 그 당시 인구가 500만이었는데. 예. 바로 저 시기예요. 100만이면 20%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 때는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일이다. 흑점 활동이 활발하지 않으니까 인플루엔자 안 생긴 거죠. 네네네. 이 시기에는 태양의 활동이 아주 잠잠했어. 흑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극지방에 오로라가 나타나죠. 오로라. 그러니까 우리 오로라. 극지방 가면 오로라 있잖아요. 예. 그 오로라도 흑점에 의한 거예요. 네네. 나타나지 않았으면 캐나다 원주민들은 하늘의 빛 때문에 사람들은 떠나버렸다라고 전하고 그때 벌써 이제 저기에 살던 사람들이 극지방에 뭐가 이상이 생기고 하니까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저기 안 살고 말이에요. 오로라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아니, 그런 거.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기네 지금 지구에 원래는 오로라가 생기는 것이 정상인데 그게 안 생기고 날씨가 추워지고 하니까 하늘의 빛 때문에 떠나버렸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저 시기에.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 나와요. 영국의 유명한 한 천문학자 에드먼드 헨리경, 이 사람이 유명한 그 천문학자였는데 바로 이 사람이 제가 찾아봤어요. 에드먼드 헨리라는 사람이 1716년 당시 60세에 북극강의 경이로운 장관을 논문으로 발표하면서 한평생 나타나지 않았던 태양의 흑점이 1715년에 갑자기 다시 나타났다. 이제 그때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빨간 요때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흑점을 본 것은 그의 생애 처음이었다. 하지만 태양은 아직 왕성하게 활동하지 않았다. 긴 잠에서 깨어난 듯 다리를 뻗고 하품을 했지만 오늘날 11년 주기의 태양 활동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흑점 수의 겨우 절반만 보여주고 다시 잠잠해졌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태양의 활동 주기가 11년이에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오늘날 픽보다도 그때 나타난 게 딱 반밖에 안 나타나거든요. 그때 나타나기 시작했지만은 이런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1727년에 이르렀어야 태양의 흑점수가 100년 만에 처음으로 100을 넘었으며 저기 보면은 100 있죠. 선스판 넘버 50, 100, 150, 200, 250이잖아요. 여기네요.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 1728년에는 인플루엔자가 지구 표면을 파도처럼 밀려와 150년 만에 처음으로 대유행으로 창궐했다. 1728년. 그 빨간 거 그쪽이네요. 이렇게 올라오면 인플루엔자가 대유행을 한다. 그때 이제 흑점 활동에 해가지고 지구에 이제 이 지자기장이 변해가지고 그때 바이러스 돌림머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다 그걸 한 거죠, 보면은. 그런데 이때 시작된 인플루엔자 때문에 그 당시에 200만 명이 죽었다 나오는데. 근데 10년 동안. 이때 시작된 대유행은 그 이전 역사 기록에 있었던 어떤 것보다도 광범위하게 모든 대륙에서 나타났고 1732년에 이르러서는 더욱 극심해졌다. 지금 거의 코로나 비슷한 게 이제 그랬던 거지요. 그리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태양 활동이 정점에 이른 1738년까지 지속됐다. 영국 플리머스에서 개업했던 의사 존 흑스햄은 1733년에 어느 누구도 대유행을 피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분이에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분이 영국에서 활동했던 이 의사인데, 영국 플리머스에서 활동했던 의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때 있었던 걸 다 기록을 했는데, 그 책이 남아있어요. 이 책이 남아있고, 이 사람이 피버, 열병에 대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병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타났고, 얼마나 많이 죽고 했는 거지. 1750년에 흑스햄이 Essay on Fever, 열병에 관하여 뭐 이런 책이에요. 근데 그때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약 200만 명이 대유행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때 남았는 자료를 가지고 이 저자가 이제 가져왔었는데. 우와, 근거가 있네요. 예, 근거가 자기 나름대로 이게 다 네. 태양의 활동 때문에 그렇다. 예, 예.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찾았는 게 뭔가 하면은 2001년에 캐나다 천문학자 켄 태핑, 이 사람이, 저도 찾아가 보니까 켄 태핑, 이 사람이 천문학자예요. 네. 이 사람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두 의사와 함께 지난 300년 동안 발생한 인플루엔자 대발생 판다믹 있잖아요. 네. 태양의 자기 활동이 최정점으로 나타나는, 이게 아까 태양의 활동이 11년 주기로 변하는데, 예. 그 11년 주기로 나타나는 태양 활동의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오. 이들은 인플루엔자 대유행과 태양 주기의 연관성을 다시 한번 입증해준 가장 최근의 과학자다. 근데 이분들이 조사한 게 저거예요. 태양의 활동이 막 이랬을 때, 그때 피크가 있을 때 이것이 올라갔다가 뭐 이래 되는 거죠. 예, 예. 그걸 가지고 선스팟하고 예. 이 팬데믹이 어떻게 일어나고 하느냐. 그거를 자기들은 이제, 이분들은 하나의 천문학자가 의사하고 같이 네. 이런 논문을 냈던 거예요. 예. 내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예요. 1889년에 와가지고 갑자기 인플루엔자 성질이 급병했다. 과거 수천 년 동안 일관성을 유지해둔 인플루엔자가 1889년 갑자기 성질이 변했다. 이유도 없고 설명도 불가능했다. 약 반세기 전 1847년 11월에 발생한 인플루엔자는 잉글랜드 지방, 영국 잉글랜드 지방 대부분을 강타하고 지나갔다. 미국에서는 마지막으로 발생했던 유행성 독감은 1874년에서 75년 겨울에 그 맹위를 떨쳤다. 이게 이제 그 남아있는 기록이에요. 예. 영국의 잉글랜드 지방하고 웨일즈 지방에 100만 명당 인플루엔자로 죽었던 사람들 보면은 1850년에서부터 1940년까지 이제 이 나오는 거 보면은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1889년 전까지는 별로 그 인플루엔자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잖아요. 예. 죽은 사람 많지 않았잖아요. 거의 뭐 없네요. 예. 네. 갑자기 이때 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살아는 이 시기.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1818년에 저 팍 올라가잖아요. 피크예요. 예, 예. 저게 스페인 독감이. 저게 스페인 독감이고. 근데 왜 그러면은 1889년에 갑자기 나타나냐. 예, 이거 뭐죠? 야. 그렇죠. 네. 그거 한번 보십시오. 이 책에 이제 그걸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중간에 이런 이야기 했죠. 보면은 내가 그것 때문에 했는데, 고대로부터 인플루엔자는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질병, 알 수 없는 곳으로부터 온 야생동물과 같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인플루엔자는 아무런 경고나 계획도 없이 일시에 모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다가 갑자기 미스터리하게 사라져 수십 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 우리 코로나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사라지잖아요. 네? 예. 이 병은 발생과 소멸이 별의 영향을 받는다고 여기저기 때문에 인플루엔자고 이름 붙여. 옛날 사람들은 이걸 이제 알았던 거지. 알았는데, 보십시오. 이게 왜 그러면은 이게 1889년이냐. 이게 뭔가 하면은 송전선 시대. 이때 저걸 했답니다. 오 마이 갓. 이때. 오 마이 갓. 이때 저거예요. 이때 뭔가 하면은 영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우와. 이 거리에다가 말입니다. 이게 저 때는 뭔가 하면은요, 길가에다가 선이 3개가 다녔대요. 전기선. 또 하나가 뭐냐, 전화선. 네. 또 하나가 뭐냐면은 무선통신 있잖아요. 네. 무선통신선도 절에 가는 거죠. 절에 가는데, 보십시오. 1889년 송전선에서 나오는 고저파, 하모닉 레디에이션. 그때만 해도 이게 전선이 지나가면은 말이에요. 주변에 이게 자기장이 형성돼요. 예. 지금 자기장, 생기죠. 지금 생긴다고. 예. 생기는데, 그 송전선에서 나오는 고저파 방출이 시작됐다. 그의 이후로 보십시오. 지구 자기장은 송전선 주파수와 고저파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정확히 그 해에 지구의 자연적인 자기 활동이 억제되기 시작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원래 지구에는 자연적인 자기 활동이 있는데, 전선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네.
여기에서 이게 인간에 의한 이 전선에 의한 자기장이 지구 자기장을 억제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네요. 네. 그리고 희한하죠, 그러면. 이것은 지구 모든 생명체에 영향을 주었다. 1889년 인플루엔자 대유행은 송전선 시대의 출발을 알렸다. 그래, 그때부터 이제, 이 책에는 분명히 모든 근거를 다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야, 정말 이거 우리가 한번 주목해볼, 아마 우리나라의 이 분야에 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보고, 우리가 이제 뭐 대비를 하든지, 그래도 원리는 바르게 알아야 되는. 저게 이제 뉴욕에 그 당시에 있었던 누가 사람들이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때 보니까 저게 뉴욕에 전선이... 눈이 와가지고 뭐 저래 그렸던 거고. 볼티모어라고 메릴랜드 주에서 가장 큰 도시죠. 보시면 전선이 막 길거리에 엄청나게 당겨져요. 근데 저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모르고, 이렇게 되었던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재밌는 게 나와요. 라디오 시대와 스페인 독감이 나오는데, 이게 참, 저도 이거 보면서 정말 내가 이게 참 신기한 일을 봤구나. 이게, 이게, 이거 보면은, 이게 이제 스페인 독감부터 해가지고 아시안 독감, 홍콩 독감, 돼지 독감, 코로나까지 쭉 나오는 건데, 이게 스페인 독감이에요. 5천만이 죽었답니다. 우리나라 인구. 엄청나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5천만이 죽었는데, 저 스페인 독감이 이제 알려지게 된 게 뭐냐. 저기 스페니시 플루 글로벌 데스토리라고 했잖아요. 저 5천만이 어디 죽었느냐. 전 세계 다 죽은 남미, 브라질에서부터 뭐 아프리카, 일본, 우리나라도 죽었어요. 일본도 죽고 뭐 각종 사람들이 죽었는 거죠. 되게 엄청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죽었는데, 그 이후로 보십시오. 지금 2000년대 와가지고는요. 지금 계속 생기잖아요. 사스, 조류독감, 버드플루 조류독감이거든요. 스와인 플루, 저기 돼지독감, 메르스, 에볼라, 지카, 또 에볼라, 코로나, 뭐. 이게 지금 계속, 이게 인플루엔자가 생기는데. 2년 관계 오래된 게. 계속 생기잖아요. 지금 뭐, 과거보다. 근데 이 스페인 독감은 왜 생겼느냐. 바로 두 번째가 1918년에 라디오 시대가 시작됐다. 이 시대의 저주파, 아까 우리 저거지요. 왜 있긴 해요. 고압선 같은 데서 나오는, 저주파가 저거예요. 우리, 텔레비, 라디오 뭐 이런 거 쓰는데요. 초저주파가 이제 고압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주파와 초저주파, 베리로, 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로 프리퀀시, 베리로 프리퀀시 주파수를 사용하는 수백 개의 강력한 라디오 방송국 건설과 함께 출발했고, 이게 그 당시에 이게 저거랍니다. 이 라디오 방송을 이런 식으로 한 거지. 이게 이제 내뿜으니까 여기에 이 저주파, 이 전자파에 해가지고 변종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저거랍니다. 그때 이게 뭔가 하면 1차 세계대전 때 이 책에는 자세하게 나오는데, 배에서 저런 걸 싣고요. 그때 저 라디오파를 주로 누가 썼는가 하면은 전쟁하면서 배와 배 사이에 교신을 하는 거죠. 그때 저 교신을 하면서 이제 저걸 하는데 수백 개의 강력한 라디오 방송국 건설과 함께 출발했고 이 주파수들은 대부분 지구 자기층을 교란시킬 것이 확실했다. 그래서 이게 뭐가 1918년도 스페인 인플루엔자, 스페인 독감이죠. 대유행이 라디오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렸다. 스페인 독감은 이 라디오 시대와 이 시작이 됐다.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자료를 찾았어요. 우리나라는 얼마 죽었나? 1918년에 조선 총독부 통계에 당시에 우리 한국 인구가 남북한 다 합한 거죠. 1678만에서 1678만, 그러니까 3510명 가운데서 16.3%인 742만이, 2113명이 스페인 독감 환자가 되었고, 그 중에 13만 9128명이 기록이 나와 있는 거죠. 74만인가? 거의. 742만이네. 그러면 거의 50%인데, 50% 좀 안 되는 수. 지금 잘못된 것 같다. 그죠? 내가 잘못된 말 미안합니다. 한번 찾아봐요. 숫자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데 되게 잘못되긴 42만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죠? 예, 예. 예, 예, 미안합니다. 예. 한번 찾아봐야 돼. 스페인 독감 환자. 예. 예. 아, 근데 13만이 죽었으면은. 아, 요게 16%에 해당되는 건가 보네요. 예. 아, 걸리기는 많이 걸리는 것 같아. 예. 뭐, 제가 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예. 아시아 독감 시작이에요. 그때는 왜냐? 레이더 시대라는 거예요. 예. 1957년에는 레이더 시대가 시작됐다. 이 시대는 북반구 고위도 지방의 하늘을 수백만 와트의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를 쏘아 올리는 수백 개의 조기 경고 레이더 기지를, 이게 뭔가 이거예요. 예. 이 레이더 기지를 설치해가지고, 천국에 있죠, 우리도. 예, 미국이 그 당시에 저걸 합니다. 저 당시에 저거보다도 냉전 시대였어요. 예. 냉전 시대의 디스턴스 얼리 워닝 라인, 저게 뭔가 하면 요거예요. 우리가 이게 보면은 미국이 소련과 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요. 예. 알라스카는 저 소련하고 국경이잖아요. 예. 그리고 저게 저 카나다에 저런 걸 그기네 DEW 라인 해가지고 그 디스턴스 얼리 워닝 라인을 만드는 저기다가 레이더를 다 설치한 거죠. 예. 근데 저 레이더로부터 계속해서 이 저주파 성분을 발사를 하니까 예. 여기저기 건설하는 것과 함께 시작됐다. 이러한 파의 저주파 성분은 남반구에 이르는 자기장선을 타고 가서 이게 여기서 전파를 쏘면은 이게 자기장 이 N극 S극 있잖아요. 예. 이 자기장을 타고 가지고 남반구까지 간다는 거죠. 자기장선을 타고 그것 또한 오염시켰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 1957년에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저거예요. 아시아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은 레이더 시대의 도래로 시작돼요. 희한하죠? 예. 정확하게, 시간은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러게요. 찾았는 거 보니까. 또 하나가 뭐냐, 홍콩 독감은 왜 시작됐느냐. 위성 시대가 시작돼가지고. 위에서 또 쏘네. 예, 1968년 위성 시대가 시작됐다. 이 시대는 방송 출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수십 개의 위성 발사를 동반하였다. 지면에 있는 방출원으로부터 소량의 전파 에너지가 자기장으로 들어왔지만 위성들이 이미 자기층 안에 있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이게 위성을 여기다가 띄우는 거죠. 예. 이 자기권 교란하는 거예요. 이때 위성은 말입니다. 위에서 아래에서 쏘고 위에서 쏘는 이거는 에너지가 약하다는 거죠. 약하지만은 위성 자체가 지구의 자기권 안에 들어가 있어. 이 자기권을 흔들어버리는. 그 자기권을 또, 흔들어버리는. 그래서 뭔가 하면 1968년 홍콩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이 위성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렸다. 이때부터 이제 위성을 쏘아 올리기 시작했다. 상당한 신기하죠, 그죠? 예. 신기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으면,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 나와서 이 책 처음 나와가지고, 외국에서 이 책을 보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들이 뭔가 하면은 이것이 과연 맞다면은, 그때 코로나가 한참 할 때거든요. 이 책이 2020년 4월인가 그때 아마존에 올라왔던 책인데, 그때 이것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뭐 한 10개국에 번역되고 뭐 이랬잖아요. 그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정말 사실이면은 이 사람 노벨상감이다. 그러네요. 엄청난 거죠. 정확하게 이 사람이 이제 그걸 한 거죠. 하고 그렇다면은 왜 이것이 비전위성 방사선이 바이러스 돌연변이를 일으키느냐. 우선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지금 그 엑스레이하고 감마레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아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은 바이러스의 DNA를 깨면은 바이러스뿐만 아니고 모든 이 생물체의 DNA라든지 단백질을 깨면은 죽어버리는 거죠. 디렉트 셀 킬링이에요. 뮤테이션 해가지고 결국은 diminished viability 생존력을 떨어뜨려가지고 세포를 아예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 UV는 이게 뭔가 하면 뮤테이션이 나타나요. 이게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아이오나이징, 전위성 방사선이 어떻게 돌연변이를 일으키느냐, 이건 다 밝혀진 거죠. 그런데 비전위성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제 그거죠. 요게 방금 아까 설명드렸던 거, UV가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 라디오파나 마이크로웨이브 파는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느냐, 바로 이거예요. 이것도 밝혀진 것 같아요. 이것도 밝혀져가 뭔가 하면 물을 먼저 깨요, 이거는.
물을 깨가지고 UV가 물을 깨가지고 이걸 EMF나 UV 물론 UV도 저걸 깨지만은 예. 다른 그 EMF 저기서 말하는 EMF는 저거 라디오나 마이크로웨이브예요. 예.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레디에이션이 깨면은 예. 하이드록실 기를 만들어가지고 예. OH 기를 만들고 예. 이게 활성산소 그렇죠. 개념이죠. 예. 그렇죠, 그죠? 예. 저기를 만들어가지고 저게 이게 이제 뭐가 되느냐? 예. 요게 이제 다이렉트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이 다이렉트로 DNA에 피해를 주는 거고 예. 요것이 바로 뭔가 활성산소 프리레디칼을 만들어가지고 야. 난 아이언 레디에이션이 우리 저 셀폰에 나온다는 거 같아요. 네네네. 휴대폰 같은 데서 나오는 저게 DNA 데미지, 그 투 스테이지로 가지고 한 번 다시 물을 깨고 예. 그 깨어진 저것이 DNA를 깨가지고 뮤테이션을 일으킨다. 예. 비타민C 많이 먹어야겠네요. 예. 활성산소. 저게 뭐죠? 저게 이제 저거예요. 저게 지금 요까지는 밝혀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거의 이 하이드록실기 예. 이게 이제 프리라디칼 활성산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들인데 이것이 DNA를 뮤테이션 시키는 거는 기정사실한 엄청 연구 많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암 생기고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암 생기고. 지금 밝혀졌는데 지금 거의 코로나가 왜 생기느냐 여기에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예. 코로나 연구에 말입니다. 제가 이걸 그때 이 시기에 내가 뭐 했는가 하면은 이 보이지 않는 무지개를 번역하고 있었다. 예. 번역하고 있고 저자하고 계속 이메일을 주고받고 할 때 어떤 논문이 나오는가 하면요. 이거는 이 책에 나온 논문이 아니에요. 2020년 5월 13일 날 제출해가지고 2020년 6월 9일 날 이게 뭔가 하면 여기 전으로 그때 계제성이 났어요. Biological Regulate and Homeostatic Agent에 했는데 이걸 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요. 이탈리아에 있는 대학교 교수하고 미국의 대학 교수도 있고 러시아의 교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논문을 제출해가지고요. 계제 승인 나가지고 이 논문의 핵심이 뭔가 하면 저거예요. 5G의 전파가 코로나를 일으킬 수 있다. 코로나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론적으로 다 해가지고 논문을 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저거예요. 5G 전자파가 코로나를 시킬 수 있다라는 논문을 냈어요. 계제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 다운받아가 논문을 봤죠. 근데 이게 다시 철회가 됐어요. 비트렉트. 논문이 나와가지고 철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보면 저기 있어요. 제가 이제 저자한테 이탈리아의 저자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메일을 보내면서 왜 철회됐냐? 왜 이것이 철회됐느냐? 이분이 답이 왔더라고. 답이 왔는데 뭐라고 왔는가 하면은 이 논문이 다 인정받아 게재됐는데 편집장 혼자서 이 논문은 만약에 이게 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일이 없다. 당신이 이 5G의 전자파가 코로나를 발생시켰다는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제출하라. 편집장 혼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근데 압력이 돌아간 거지. 그것 때문에도 점체고 낙다운 됐잖아. 우리가 2020년 10월 달 이럴 때 말이에요. 나도 상당히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한테 내가 이탈리아에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다시 한 거죠. 근데 여기에 이런 이야기 하죠. 여기 보면은 바로 이거, 여기 보면은 바로 코비드-19 5G 하면서 그때 그러고 외국에서 이게 나왔어요. 외국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은 이게 프리레디칼. 그 얘기는 다시 말해가지고 5G를 이제 많이 쓰고 하니까 그때 엄청난 이 프리레디칼이 생겼고 그 프리레디칼이 이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뮤테이션을 돌림변이를 만들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가정이 됐는데 결국 이 논문이 철회가 됐어요. 철회가 돼가지고 이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뭔가 하면은 제가 저거 다 했다고요. 그러고 한 뒤에 또 뭔가 미국에서요. 언론 보도가 됐어요. 코로나 원인이 5G다. 지금 미국의 토마스 코안이라는 의사가
우리나라 같으면 유명한 의사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의사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마 5G 때문에 그럴 거라고 언론에 나와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이 책을 이야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무지개. 보이지 않는 무지개 이 책 보라. 레인보우. 이 책 보면은 분명히 이 코로나는 이게 바로 뭔가 5G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했는가 하면은 우한에요. 우리가 몰랐는데 저도 우한에 저렇게 5G 안테나를 그 당시에 그래요? 차이나 인스탈드. 그 지금 뭐 13, 그냥 100에서 30,000. 그게 지금 13만 개의 5G 안테나가 중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한에 지금 그러니까 우한에 5G 저 안테나가 많았다는 거죠. 그죠, 뭐, 차이나 5G and the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the emperor's new virus, 그 이제 중국의 그 바이러스가 그렇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지금도 우린 모르죠. 지금도 뭐 실험실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2020년에 그래가지고 저 책이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근데 그 나오니까 우리나라 왜 방송국에서 팩트 체크하듯이 지금 미국의 저 MBC예요. 저 공작새 걸려 있는 저기 MBC인데 미국에서 3대 방송국이죠. 우리나라 MBC, KBS 미정되는 거죠. 여기서 5G 코즈 코로나 바이러스 팩트 체크하는 거죠. 이렇게 모여가지고. 팩트 체크하고, 이거 보십시오. 5G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비드 19하고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방송에 나오고 했던데. 그래가 이 거짓말이니 뭐니 한번 보십시오. 참나, 그때 참 너무너무 재미가 있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언론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나왔어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뭔가 하면은 5G가 코로나를 전파한다? 바이러스보다 더 빠른 가짜 뉴스다. 그때 2020년이에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나와 했고, 제가 이 자료를 다 모았지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조금 바보 같은 언론이에요. JTBC 저런 데서 뭔가 하면은 5G 이동통신 전파를 타고 코로나, 저건 아니거든요. 이상하게 틀어갖고 얘기하네요.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여기는 JTBC 기자가 저 영어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 5G의 그 전자파가 코로나의 돌연변이를 만들었다. 그 이야기인데, 전파를 타고, 어떻게 바이러스가 전파를 타고 갑니까? 그걸 해가지고 뭐 거짓이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 그런 걸 또 그려가지고 말입니다. 저것도 전파 타고 갑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나와가지고 JTBC 뭐 MBC 나왔다 거예요. 그러고 보십시오. 그때 영국의 이동통신 기지국에서는요, 이게 5G 때문에 됐다는 소문 때문에 불태우고 막. 영국에서도 이 5G 때문에 소문이 빨리 나서 제대로 나가지고 코로나가 생겼다고 막 불태우고요. 우한에서도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호주 방송에서 나온 건데 제가 이제 캡처한 건데 호주에서 저기 이야기에 This is 우한 차이나, 여기가 이제 우한 차이나인데 중국 사람들이요, 이 5G 안테나 때문에 이게 코로나가 생겼다는 걸 알고 5G 안테나를 잘라가지고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이 세븐 뉴스 저거예요. 호주 방송국에서 나온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 좀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걸 했거든요. 책을 이제 내면서 당신이 한국 독자들한테 그 책에 나와요. 이 책에 보면 한국 독자들한테 보이는 게 있어요. 보내는 거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에 저음하여 한국 독자들의 자기가 쓴 글이 쭉 나와요. 상당히 재밌는, 이 사람이 잘 쓴 글이에요, 보면. 그러면서 그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5G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나의 대답은 직접적으로 아니다. 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저자가 쓴 거예요. 하지만 1918년 스페인 독감과 유사한 점이 눈에 띈다. 스페인 독감은 지구의 전자기 환경을 변화시키는 수준에 이른 전파 기술에 의해 발생한 것임이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페인 독감이 이 전파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과 유사한 점으로 5G는 더 높은 주파수, 더 넓은 대역폭, 더 강력한 출력을 사용하여 새로운 수준까지 우리 지구의 전파 공격을
증가시키고 있다. 예. 또 최초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도 제한된 지리적 영역에서 5G 기지국의 엄청난 급증이 동반되었다. 우한에 저게 있었던 거예요. 예. 우한에 지금 전부 5G를 쓰고 예.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앞에 보면 2G, 3G, 4G 있죠. 예. 2G, 3G, 4G, 4G 쓰는 주파수 있잖아요. 예. 저 대역하고 예. 5G가 쓰는 이 대역이 엄청나게 달라요. 예. 이제 에너지가 더 많고 파장은 짧아지고. 빨라지고. 예. 이런 식으로 그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예, 5G가 범위가 훨씬 더 넓다. 예. 바로 저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저자가 5G는 더 높은 주파수, 더 넓은 대역폭, 더 강력한 출력을 사용해가지고. 예. 그래야 가니까 멀리. 예. 이 이야기, 이게 보면 이것도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있던데, 예. 그 이게 3G, 4G, 5G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5G가 훨씬 더 이 DNA를 에너지가 높고, 예. 뮤테이션을 일으키는 확률이 높다. 그리고요, 이 5G가 보니까, 이게 원래 이 5G가 무기에 쓰는 그런 빔을 쏜대요, 이게. 예. 밴드를 가지고 빔을 쏘니까 예. 이게 훨씬 더 우리의 위험하고 지금 다음에 한번 내가 그 자료도 우리가 한번 할 건데 외국에서는요 5G 금지하는 5G 지금 금지하는 데가 많아요. 어떤 도시, 어떤 나라에서 5G 금지를 지금 하고 있고, 그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5G가, 저는 뭐 5G 같은 거 안 쓰고 하는데, 예. 5G를 쓰게 되면은 전자파 과민증이 있는 분들이 예.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피해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겠죠. 우리나라에서 제가 앞으로 아마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뭔가 검토가 좀 있어야 되겠다. 네. 검토가 좀 있어야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걸 그냥 가기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말입니다.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는 이게 팬데믹, 소위 말해가지고 역병이 일어나는 잖아요. 예. 역병이 과연 왜 일어나느냐. 이 데이터로 보면은 뭐 정리가 되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과거에 나는 이 책 보면서 그 인플루엔자가 인플루언스다라는 건데 처음 알았어요. 예. 그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거 뭐 거의 우리가 찍었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요. 예. 셀폰 태스크포스 ORG. 이게 이제 저자가, 전 세계에 지금 전자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생태 문제, 인체 피해 문제, 여기 그거거든요. 들어가면 나오는데, 이 자기 책도 열어놓고 보십시오. 저기 보면 한국어도 하나 있지. 한국어는 볼륨 1, 2로 되어 있고, 아마 이걸 들으시는 분은 이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셀폰 태스크포스 ORG 보면은, 영어로 되어 있지만은 요즘 뭐 이게 구글 번역 이런 것도 잘 되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걸, 그거죠. 여기 보면은 뭐, 영어 책, 프랑시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것들이죠. 독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책까지 총 10개가 이렇게, 번역대가 있다는 게 저게 나오는 거죠. 나오고 한데, 제가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무턱대고,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할 것보다는, 이것도 우리 검토를 해야 되고, 과연 이 괜찮으냐. 정부에서 괜찮으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될 거라. 오늘은 사실 우리 역병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 말고도 이 책에 나오는 상당히 이 책이 그러면 보십시오.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걸 하는데, 다음 기회에 또, 전기철호라든지, 이 책에 나오는 것도, 그것도 좀 이야기를 하고,